전동차 토레스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요. 제가 또 이제 숟가락 좀 얹으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직업이 이런 거니까요. 저는 쌍용 99년식 290 SR 무쏘 2900cc짜리 특이하게 5기통짜리 변속기는 5단 미션으로 기억하고, 딱 5단 미션에서 고속도로를 딱 크루징하면 5단에서 이제 락업 클러치가 딱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마치 6단 미션인 듯한 느낌. 그래서 고속도로 달릴 때 5단에서 락업 딱 걸려서 6단 들어간 느낌으로 하면 토크 컨버터에서 출력의 로스가 없이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당시 290SR 무쏘 타고 전 서울 포항 많이 다녔었고 주행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고속도로 중부내륙을 달리면 RPM은 대충 3000rpm이 넘습니다. 110 정도 주행할 때. 당시 2900cc짜리 플랜저 방식의 디젤 엔진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석기시대 같은 엔진이죠. 완전히 세대가 다른데 직분사 세대로 오면서 거의 리터당 100마력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옛날 이제 무쏘는 무게는 거의 2톤인데 2900cc인데 출력이 120마력이었고요. 지금 나오는 이 토레스는 배기량이 1500cc. 옛날 제가 타던 무쏘의 배기량은 절반인데 출력은 이게 몇이지? 170마력입니다. 토크는 28이고요. 제가 옛날에 탔던 무쏘가 120마력의 토크가 25였고, 지금 이 1.0 터보 GDI 엔진은 170마력의 토크가 28입니다. 1.5 터보 엔진이라서 출력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70마력의 토크 28이면 적은 출력 아닙니다. 일상적인 목적으로 타고 다니는데 충분한 출력이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적당히 밟고 다니는데도 괜찮은 출력입니다. 괜찮은 출력. 제가 타고 있는 2.0 BMW F10 520D B47 엔진이 190마력입니다. 제가 타는 2.0 BMW 디젤 엔진도 190마력인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저는 거의 날아다니는 느낌입니다. 날아다니는 느낌. 보통 일반인이 타는 차들이 대충 한 200마력 정도 되면 출력이 꽤 좋은 차에 속합니다. 옛날에 무쏘 타던 시절에는 2900cc짜리 엔진이 190마력의 25토크였고 2300cc짜리 엔진 무쏘도 있었어요. 그거는 출력이 몇이었으려나. 그래서 이 토레스를 구입하려는 분들 혹시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포츠카 사려고 하시는 분은 아닐 테니까 출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1.5라는 엔진이 저도 좀 1500cc 갖고 될까? 이런 생각이 저도 옛날 사고방식이라 좀 있는데,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한 1, 2년 전에 그 독일에 가서 렌트카를 했던 게 있는데, 그게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티락이라는 차였어요. 소형 SUV인데 요거보다 더 작은 차긴 한데, 폭스바겐 티락을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서 렌트를 했는데 풀악셀 때리고 달렸단 말이에요. 160, 170, 180 1차로까지 올라가서 잘 달렸는데, 이 차를 이제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괜찮긴 괜찮은데 분명히 이 차가 이제 배기량이 그렇게 고출력은 아니네. 역시 그냥 배기량에 한계가 있네. 이 소형 SUV니까. 그래서 이게 대충 한 1.5 터보 정도 되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차가 1.0 터보였어요. 제가 빌렸던 차가. 물론 좀 가속이 더디긴 하지만 160, 170 달리고 아우토반 1차로 주행이 가능은 해요. 그리 즐겁진 않지만, 하물며 이 쌍용 토레스는 1.0 터보가 아니고 1.5 터보잖아요. 이 정도 출력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출력. 원래 견적내기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론만 길어져서 이번 영상 서론에서 끝내야겠네요. 그냥 쌍용 토레스가 나쁘지 않은 이유라는 영상 제목으로. 자, 두 번째, 이 차의 가격을 보면 가격이 이제 2,700부터 3,000만 원 요 사이인데, 대체적으로 저는 2,700에서 약간의 옵션을 추가하는 정도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 한 2,800만 원 정도의 차를 산다고 치면 도대체 이 차가 어느 정도 라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큰 차야? 이게 궁금하시겠죠?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토레스 크기 비교가 있는데, 스포티지보다는 이제 전장, 차 길이가 길고 전폭, 차 폭도 넓고 전고, 차 높이도 더 높고 축간 간격이 조금 짧습니다. 축간 간격이 결국 실내 공간을 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축거가 짧다는 거는 조금 단점이긴 한데, 이 스포티지 투싼 계열이 축간 간격이 조금 유독 좀 긴 편이에요. 요번에 나온 게. 그래서 결국 토레스는 축간 간격은 좀 짧지만 차 크기 자체는 스포티지보다 분명히 크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소렌토 산타페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그래서 토레스의 크기는 스포티지 투싼보다는 분명히 크고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분명히 작아요. 그래서 그 중간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토레스를 스포티지 투싼급에다 넣어야 되냐, 뭐 산타페 소렌토급에 넣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스포티지 투싼 쪽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워트레인 때문에 그런데요. 투싼 가격표를 보시면 투싼 가격표의 기본이 2,400부터 시작하고 1.6 터보 엔진이에요. 1.6 가솔린 터보.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이 토레스 1.5 터보 파워트레인이랑 거의 비슷하고, 이 산타페는 가격 시작이 깡통이 1,150만원부터 시작할 뿐더러 이거는 이제 2.5 터보 엔진 가솔린은, 디젤로 가면 2.2 터보 엔진, 그러니까 아예 파워트레인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 저도 이게 2.5 터보인데 8단 DCT가 들어가고 깡통이 3,100만원이면 뭐 산타페도 나쁘진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깡통이라면. 그런데 뭐 그렇게 올라가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뭐 2,700에서 좀 올라가서 뭐 3,000 초반까지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랜저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파워트레인으로 볼 때 분명히 이 차는, 저는 이제 투싼급으로 비교를 하고 가격대나 파워트레인이나 거기에 차 크기는 이제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시 지금까지 한 얘기 정리해 볼게요. 토레스의 출력은 170마력의 28.6토크 1.5 터보 엔진은 충분하다, 충분히 좋은 출력이다. 파워트레인으로 볼 때는 이 차는 이제 투싼급이라고 보는 게 맞고, 투싼급을 투싼 가격에 사면서 현대차보다 서비스 면적을 더 많이 받는다. 나름 산타페 같은 크기의 차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크기는 공짜로 개이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다른 브랜드의 어떤 회사 차가 좀 연상되는 느낌들, 그리고 특히 리어램프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이제 어떤 기술 특허라는 거는 타인의 어떤 기술을 그대로 이제 도용했는지 자체가 명확하게 거의 다툼의 소지가 없이 딱 갈릴 수 있겠지만,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베꼈니 말았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죠, 사실. 그래서 쌍용이 뭐 객관적으로 뭐 지금 이거 뭐 레인지로버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랑 지금 비할 바가 되는 회사가 아닌 상황에서 독창적으로 해서 개망하는 것보다는 베끼기라도 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공부할 때 보면은 뭐 솔리드 스테이트 혹은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된 과목들,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 같은 거 설계하는 그런 시험 전날에는 공부를 안 해갖고 이제 이대로 내일 시험 보면 이제 개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공부 잘하는 도윤이 거 이렇게 필기를 전날 밤에 그걸 막 복사해가지고 그걸 외워갖고 시험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쌍용이 지금 남의 거 베끼기라도 해야지 지금 자기 독창적으로 디자인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상한 디자인 만들고 그럴 바에 다른 브랜드의 어떤 차들이 자꾸 연상되는 느낌은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뭐 그것도 능력이다. 이 쌍용 토레스의 큰 장점은 옵션질을 좀 안 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내가 디스플레이가 되게 특징인데, 일단 계기판이 굉장히 넓은 형태의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중간만 디스플레이인데 마치 넓은 길쭉한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되어 있는 이런 클러스터가 마치 다른 브랜드에서 나왔다면, 깡통은 약간 깡통 느낌으로 딱 주고 윗급 트림을 해서 뭐랑 묶어서 옵션을 해야만 약간 이런 계기판을 줄 것 같은 거를 그냥 모든 트림의 기본으로 이런 예쁜 디스플레이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도 보면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보이는데 12.3인치짜리 대화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를 보통 타 회사 같으면 무슨 위급 트림으로 가서 무슨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를 옵션을 선택해야만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깡통급과 차별을 한다든지 추가금을 받는다든지 할 텐데, 쌍용 토레스에서는 모든 전 차종 깡통도 이렇게 12.3인치짜리 대형 디스플레이를 줍니다.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있고 밑에 공조기 세팅도 다 디스플레이 방식입니다. 깡통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모든 세팅을 조절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쌍용차는 지금 회사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옵션 라인을 트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 라인을 하면은 그만큼 만드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포르쉐 같은 거 보면 완전 인디 오더 수준인데,
이런 토레스는 최대한 이런 트림을 간단하게 나눠서 그냥 생산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그냥 쭉쭉 뽑아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실제로 좀 그렇게 나온 느낌이고, 저는 약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맘스터치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맘스터치 사이버거가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그거 먹으면 야, 이건 진짜 외국에다 출시해도 이 정도는 먹힌다. 미국 시애틀 벨뷰에 사는 저희 누님의 딸 둘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걔네들을 데리고서는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갖고 맘스터치에 데려가서 싸이버거를 제가 먹였어요. 얘네 둘이 싸이버거를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데 맘스터치의 문제는 메뉴가 너무 많아요. 수제버거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30분 걸려서 햄버거 겨우 하나 만들어갖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패스트푸드가 아니죠. 차라리 맘스터치는 싸이버거만 그냥 계속 찍어내면 어떨까. 그래서 싸이버거 하나의 퀄리티라도 아주 균등하게 딱 유지하면서 빨리빨리 메뉴가 나오게끔. 점심시간 좀 늦게 가면 30분 기다리고 이런데 패스트푸드가 맥도날드랑 대응이 안 되잖아요. 쌍용차의 이번 토레스는 햄버거로 치면 맘스터치 싸이버거급이다. 나름 가성비도 괜찮고 이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사실은 차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도 되게 중요한데 겉모양도 예쁘고 이런 램프도 괜찮고 투싼 가격에 거의 산타페 정도 크기 굉장히 큰 차고 1500cc라서 세금도 그리 많이 내지 않고 디자인도 약간 외국 차 같고 이거 여기다가 딱 레인지로버 하면 레인지로버에서 이 디자인으로 차가 나와서 이게 8천만 원, 9천만 원이다 하면 이 디자인 갖고 사는 사람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내연기관의 차는 결국 어느 정도 다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변속기는 이제 아이신 변속기를 달고 있고 1.5 터보 GDI 직분사 방식의 이런 엔진도 이제 어느 브랜드에서 나와도 직분사 방식의 1.5 터보 엔진들 다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또 인젝터들은 또 만드는 회사가 3개 몇 개 없고 터보차저 만드는 회사는 또 몇 개 없고 이러니까 이 엔진이 쌍용에서 만든 건지 어디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또 핵심 주요 부품은 만드는 회사가 3개 몇 개 없고 그런 엔진의 어떤 패러다임, 기술의 발전이 쌍용이라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특허가 있고 그 특허의 이용말명 형태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또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양산되는 대부분의 차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디자인. 옛날에 쌍용의 무쏘라는 차도 지금 굉장히 감성의 영역으로 쌍용의 무쏘, 코란도 이런 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플랜저 방식의 그런 엔진들은 진짜 완전 지금 돌아보면 거의 석탄 때우는 그런 보일러 같은 엔진들인데 조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쌍용의 무쏘, 쌍용의 코란도 이런 게 남아있는 거는 사실은 디자인이 워낙 좋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이 차도 디자인이 거의 그런 급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결국 중요하다. 차를 선택할 때 무슨 시승기를 보면서 코너가 어떻고 초반 가속이 어떻고 출력이 어떻고 이런 거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1.5 터보 엔진 연비가 다 거기서 거기지. 결국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국내 회사 중에 좋아하는 타 회사는 디자인이 너무 다 이상하게 가가지고 적응이 좀 안 되고 이 쌍용 토레스 디자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하나만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이 토레스는 이제 아이신 방식의 6단 자동 변속기 보통 이제 자동 변속기라고 하면 이제 토크 컨버터 방식이고 투싼에서는 7단 DCT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약간 차에 조금 관심 있는 이제 분들이 볼 때는 야 이거 현대차에 7단 이 DCT가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변속기가 또 7단이기도 하니까 단수도 많은 것 같고 DCT가 들어가면 이 DCT가 있어야지 이 쌍용에 들어가는 이 아이신 변속기에 자동 변속기는 이거 뭔가 사골 같은 느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자동차는 양산되는 차는 사골이 좋은 겁니다. 사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골이라는 거는 그만큼 내구성이 검증된 거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고 예전에 이제 4단 변속기에서 6단 변속기 시대로 갈 때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옛날에 자동차 생활이라는 잡지에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문구가 있는데 자동차의 변속기는 4단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단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최고 단수의 기업이랑 최저 단수의 기업이 결국 그게 중요하고 기어 단수가 많아지면 이 너무 단수비가 촘촘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요즘에 왜 이렇게 가냐 하면 이 연비 때문에 요즘에 기어 단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어 단수가 너무 많으면 차가 이제 가속을 할 때 자꾸 이제 변속만 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토크 컨버터 방식의 엔진은 사실 그냥 한 4단 정도가 되게 직감적이에요. 이렇게 쭉 가속이 되면서 RPM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쭉 가속이 됐다가 쭉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한 4단 정도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6단으로 올라가는 거는 연비 세팅, 요즘에 7단, 8단 같은 게 다 그런 연비 목적입니다. 항속 주행을 할 때 RPM이 낮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단수가 높은 게 아니고 최고 단수의 기어비가 중요한 거고, 최고 단수의 그런 기어비를 확보하고 낮은 RPM으로 항속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뽑아내려면 그 차의 출력이 좋아야 그 기어비를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무슨 뭐 6단 자동 변속기라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이 차에는 오히려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 방식 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하고, 저는 사실 양산차에 굳이 DCT 들어가는 게 무슨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의문이다라는 얘기예요. DCT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은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뭐 투싼에 굳이 DCT를 넣은 이유가 뭔지. DCT의 장점이 뭐죠? DCT는 사실 수동 변속기잖아요. 클러치 방식의 수동 변속기고,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는 거는 뭐 135, 246 이런 식으로 변속이 연속으로 1단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클러치가 떨어질 때 2단 기어가 동시에 이제 붙으면서 변속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 DCT인데, 이 DCT가 보통 예전에 이제 어떤 차들에 들어갔죠? 보통 이제 스포츠카에 들어갔잖아요.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중반 이럴 때 뭐 M3 이런 게 DCT 들어갔고, 서민이 막 DCT를 경험할 수 있는 차가 없었죠. 슈퍼카에만 DCT가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 서민이 경험할 수 있었던 DCT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폭스바겐의 골프였잖아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골프가, 사실 폭스바겐의 골프가 서민의 스포츠카였던,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DCT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DCT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까. 뭐 M3 같은 거 사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DCT는 굉장히 스포츠 성향의 변속기고, 모든 클러치 방식의 이런 동력 장치는, 클러치는 결국 마찰을 세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구성의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산으로 나오는 DCT를 현대에서 이제 내구성을 어떻게 보는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결국 이런 DCT는 애프터마켓에서 연식이 오래되면 이제 7년, 8년, 10년 되면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DCT의 목적이 뭐지? 이 지금 투싼이 무슨 스포츠카야?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 물론 1.6 터보에 DCT 물려놓으면 약간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긴 하겠네요. 근데 T가 들어가면 직결되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보다 연비 측면에서 우수해서 공인 연비, 이 제원상의 연비를 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긴 있겠네요. 그래서 대충 뭐 이제 19인치 휠 기준으로 복합 12입니다. 토레스를 볼게요. 토레스의 공인 연비는 복합 연비 11.2. 그래서 복합 연비 기준으로 투싼이 연비가 조금 더 좋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연비의 차이, 모는 10.2고 모는 뭐 12고 뭐 이런 차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 대신에 이 토레스는 명불허전에 아이신 변속기를 달고 있고, 자동 변속기는 양산되는 차에 가장 적합하고, 이런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가 막 좀 약간 9세대 차 아니냐? 아니죠. BMW 거의 모든 라인이 다 자동 변속기인데, M5에 DCT 들어가나? M3에 요즘에? 옛날엔 들어갔는데, BMW 거의 모든 라인이 다 자동 변속기죠.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일반 차들이. 토레스는 슈퍼카가 아니잖아요. 스포츠카가 아니잖아요. 자동 변속기 들어가는 게 맞죠. 내구성 좋지, 뭐 망가질 일 없지, 검증돼 있지. 출력 1.5 터보니까 뭐 6단이면 충분하지. 6단이라서 약간 사고를 아니냐? 뭐 사고라면 더 좋지. 이 차가 뭐 얼마나, 이 차가 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 사이드 램프도 좀 특이하고, 앞에는 좀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베낀 것 같지만 되게 독창적인 면도 있고, 이렇게 캠핑 가서 놀러 다니기도 좋고, 이 뒤 트렁크가 좀 긴 편이라서 자전거 싣고 다니기도 좋겠습니다. 디자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김진표 씨가 그 랜드로버 차량을 꽤 오래 탔던 것 같은데, 그 랜드로버 차량을 사진을 올려놓고 예전에 블로그를 하면서 거기다 썼던 글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 김진표 씨가 연예인이신데 그 레이싱도 되게 전문적으로 했고, 그 탑기어 진행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차들을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대요. 김진표 씨 어떤 차가 제일 좋았어요? 어떤 차가 제일 좋아요? 김진표 씨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제일 좋은 차고, 그 차로 추억을 함께 해라. 추억을 함께한 차가 제일 좋은 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이런 영상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되게 차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나 성능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사람들이 뽕에 취하곤 하지만 사실 우리들이 보통 타는 이런 100마력 전후의 이런 차들은 그게 그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디자인에서 완성도가 높고 추억을 되게 함께하기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에 뭐 싣고 다니기도 좋고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쫙 했을 때 거의 평탄화되고 여기 뭐 자전거도 싣고 갈 수 있고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차박도 할 수 있고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도 있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김진표 씨가 뭐 그런 얘기 했다 그래죠. 추억을 함께 할 수 있는 차가 가장 좋은 차다. 그래서 이 토레스는 추억을 함께 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정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디자인도 예쁘고 차에 큰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뭐 변속기는 아이신이고 1.5 터보 엔진이 엄청나게 막 최신 기술이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급에서 차를 산다면 이 급에서 이 돈을 갖고 신차를 산다면 너 투싼 살래 토레스 살래 이러면 저는 솔직히 현대차를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뭐 쌍용이라는 차를 좀 팔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암만 팔아주고 싶어도 뭐 이상하게 나오면 노답인데 지금은 뭐 충분히 매력적이고 얄밉지가 않잖아요. 옵션 고르기를 원래 영상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쌍용 토레스 옵션을 아주 가성비 넘치게 고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할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네. 토레스 가격이 이제 2,740만 원인데 2,74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 차로로 내려와 주세요.